현대 사회에서 외교는 국가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조선시대에도 바다를 건너 외교 활동을 하러 오갔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평화를 걷다 조선 통신사,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조선시대 일본에 한류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동북아 평화의 주춧돌이 되었던 조선 통신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국교를 회복하고자 조선에서 파견한 국가문화사절단입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에 걸쳐서 총 12번 일본으로 파견되었었고요. 조선통신사가 그 왕래했었던 200년 동안에는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고요. 요 기록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 평화의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가 간 이동 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했는데요. 부산은 외교사절단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에 그 의미를 담아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2011년 5월에 개관해서 올해 14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조선통신사를 테마로 한 자료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 분들이 반드시 들러야만 하는 부산의 명승지로서 인기가 많아서 많은 일본 분들이 찾아오셔서 그 당시에 조선과 일본이 어느 정도로 교류를 활발하게 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지를 많이 보러들 오시기도 합니다. 조선통신사 행렬이 한 번 일본 외교를 다녀올 때 이동한 거리는 무려 4,500km인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무는 지역마다 그림으로 남겼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통신사와 관련해 의미가 깊은 해라고 하는데요. 5년 만에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이 개최가 되었고요. 올해는 아주 조선통신사 사업에 있어서는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낸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셨다고 얘기하면서 이 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일본의 여러 각 지역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예술분들, 시민분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매년 5월 오직 부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대표 축제가 있죠. 바로 부산의 역사 문화 자산이자 평화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축제입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중구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조선통신사선이 부산항에 정박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조선통신사선은 통신사들이 탔던 관용 선박으로 옛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해냈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이으며 시민들을 태운 채 부산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또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항상 진행했고 시몬새끼 지금 연결됐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알고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이런 게 좀 지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특히 올해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조선통신사 행렬이 재연되며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선통신사 납시오! 용두산 공원 종각 앞에서 출발해 광복로까지 1.5km를 따라 500여 명 규모의 행렬단이 행진했는데요. 곳곳에서는 한일 거리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お客様との近さとお客様のノリの良さ、日本よりもお客さんがわーって喜んでくれるのがとっても楽しいです。お客様を一人でも笑顔にして日本と韓国の架け橋になれるように頑張ります。 한편에서는 조선통신사 특별 전시도 열렸는데요. 역사적 의미를 살린 한지 인형, 자수 등 관련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한일 양국 내빈이 함께 방문해 문화 교류를 이어갔는데요. 今度260年ぶりに朝鮮通信使の船が8月に壱岐に来るので、こちらも歓迎会をしてぜひ壱岐の皆様、日本の皆様にこの歴史を知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지난 8월 21일 조선통신사선이 260년 만에 일본 본토에 상륙해 주목받았습니다. 7월 31일 부산항에서 출항해 일본 시모노세키까지 한 달간 조선통신사의 백기 여정을 항해했는데요. 이번 항해는 일본 스시마를 거쳐 이키, 아이노시마, 시모노세키까지 왕복 1000km에 달합니다. 지난달 24일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입항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현재는 비행기로 한두 시간이면 닿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 때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해류지를 감안해서 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밟아오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과거에 서로 간의 신뢰와 협조와 그리고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화의 항해라 불리던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겼는데요. 방문 기간 동안 조선통신사선은 선상박물관으로 운영되며 문화공연과 체험 행사 등을 통해 한일 문화 교류에 상징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모노세키에 입항한 것은 1763년 12월 27일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로부터가 약 261년 만에 입항이 이루어진 것이 되겠죠. 조선통신사선의 시모노세키 입항의 큰 의미를 잡자라고 한다면 옛날에 성신교린이라고 하는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오늘날 이 한일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서 새로운 문화교류의 틀을 갖다가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평화 정신과 근대 문물을 전하러 떠나는 조선통신사의 장엄한 행렬. 마침내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에 도달했는데요. 시민들의 열띤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며 문화 교류의 길을 텄던 조선통신사. 함께 이루고자 했던 평화라는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단 조선통신사는 전쟁을 경험한 두 나라가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평화를 구축한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선통신사가 현대에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많은 인원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일본과 외교를 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통신사가 왕래하던 200여 년 동안에는 조선과 일본 간 전쟁이 없었는데요. 오늘날 조선통신사선의 입항은 한일 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훌륭한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조선통신사는 평화의 사절단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 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데요. 이 조선통신사가 가지는 평화의 가치 그리고 이웃나라 간의 긍정적인 역사의 기억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선통신사에 대한 평화적 가치를 열심히 발신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죠. 한일 문화 교류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신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조선통신사. 그 소중한 항해가 계속되길 바랍니다.